반갑습니다. 예. 이제 기초에서 이제 사주 변통 프리토킹 특강을 조금 이제 시작하고, 제가 어떤 사주를 좀 올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효과적으로 특강 수업 시간에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 만들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났습니다. 이 PPT 만드는 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나름대로 또 한번 정리하거나 자기 자료화 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문트이는 프리토킹, 보이는 만큼 리딩해라. 이 변통, 제가 프리토킹이라고 하는 어떤 사주 해석 방법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해석하고 보이는 대로 리딩하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바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즉석으로. 그럴 때 기준점이 있죠. 어느 걸 가지고 어떻게 읽어내느냐. 첫 번째 월지입니다. 해석이 안 되면 무조건 월지에 집중하세요. 월지가 모든 가족관계와 모든 사건과 모든 성향과 나의 특징의 실마리가 되는 게 월지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 월지를 월령이라고 부릅니다. 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금 앞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그 십신, 오행론에서 나온, 그죠? 음양 오행론에서 나온 십신이 매우 중요하죠. 정제 편제가 나왔다는 거, 음양이 나왔다는 얘기죠. 정편이 나온다는 건. 그 다음에 십신 관계, 나로부터 비롯되는 상생과 상극 관계는 십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럼 음양 오행론에서 나온 이론은 십신. 영리하기, 다른 유사, 운명 예측 감옥과 좀 특이하게 좀 발전된 부분, 저 십신론입니다. 세 번째, 팔자의 공간과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연월 일시의 위치인 자리궁을 의미합니다. 조상궁, 부모궁, 나와 배우자궁, 자식궁, 이거예요. 아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초년, 청년, 중장년, 말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죠. 네 번째, 기본적인 합충과 약간의 신살만 응용하면 사주를 프리토킹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신살은 내가 아는 만큼 응용하시면 돼요. 신살은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만큼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넘어가지가 않군요. 커서를 본문에다 집어넣어서 하시면 돼요. 아, 커서를요? 네. 거기다 놓으시고 이제 여기다가 바로 있네요. 아닌가? 그냥 그걸로 리모컨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리모컨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컴퓨터에서는 바로 이렇게 되니까요. 자, 월지를 보면 50% 이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0%의 사주를 알면 월지, 월령, 월지. 월지를 보면 첫 번째, 계절과 조화로운 기후를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출생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출생인지. 그 다음에 월지를 보면 강약이라고 하는 신강과 신약을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목 계절에 태어나면 가장 왕성하다. 화는 여름에 태어나면 가장 왕성하다. 그죠? 그래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를 보고 일간이 힘이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 왕상휴수사 이론이에요. 자, 일간의 신강 신약은 딱 두 가지로 잽니다. 첫 번째, 왕상휴수사라고 하는 월지를 가지고 보는 이론. 두 번째, 포태법이라는 이론이에요. 천간의 힘의 세기. 그런데 이 포태법이 천간 대 지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지의 관계에서는 제가 잘 안 보인다라고 했어요. 음인데. 그리고 지지는 수많은 형충 해합이라는 관계 때문에 지지들이 변질돼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딱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왕상휴수사를 조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지를 보면 기후를 알 수 있고 계절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강약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일종의 명리학의 문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월지를 보면 월지에 점유하고 있는 십신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직업군을 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격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지는 그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입니다. 그러면은 봄에 태어났다는 건 목 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얘기고, 이제 봄철이라고 하는 건 나무 기운이 가장 왕성하잖아요. 여름에 태어났다는 건 화 기운이 가장 왕성하다는 이야기니까 그 월지가 그 해당 사주에서 가장 왕한 오행이겠죠. 왕한 오행은 이 사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성격, 직업, 재능. 그래서 그 사주의 특성이 월지를 보면 나와 있어요. 천간의 십신관계는 양이기 때문에 대표성이죠. 가장 강하고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천간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보이는 대로 리딩하면 리딩이 됩니다. 지지는 복잡하고 어렵고 형충해합, 신살, 깨지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잘 보이지 않아요? 저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로 시선을 어디에다가 좀 보고 리딩하는 게 좋으냐? 천간. 지지는 너무 복잡합니다. 지지의 그 오행들은 다 변질돼요. 예를 들어 인옷을 삼아 파국이 있다. 술토는 토가 아니라 어때요? 화로 바뀌죠. 진술충했다 아니면 인신충했다 그러면 그 인목도 깨지죠. 그래서 지지는 형충해합이나 신살 등으로 변질되거나 아주 복잡 다단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지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로 천간을 위주로 해서 리딩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천간은 어떻습니까? 활동이죠. 동적이죠. 눈에 보이죠. 그래서 천간을 위주로 보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홍 선생님은 지지는 안 본다가 아니에요. 쉽게 말문이 트여야 되니까. 앞 시간에 얘기했던 십신의 유비추론, 유비추론이라고 하는 건 유사한 관계들을 전부 다 그 소속된 분류에다가 집어넣는 걸 유비추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견겁제를 갖다가 그냥 비견과 겁제를 따로 분류하지 말고 비식재간이라고 하는 5가지로 묶어서 보세요. 왜냐하면 성향은 똑같아요. 좀 더 강해.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조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그 둘의 성향은 유사합니다. 구별하지 마시고 그냥 비식재간인으로 5가지로 분류하세요. 식신이라고 해서 간성을 안 깬다 이런 거 아니죠? 식신재살, 상간재살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식신상간은 전부 다 어때요? 관살과 간살을 제극할 수 있는 기운이에요. 식신은 안 해 이런 거 아니니까 다 같이 보세요. 비는 친구, 선후배, 동업, 경쟁자,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오행이 많으면 내가 신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내가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파워풀해지고, 아까 친구, 나 경쟁관계들이 많으니까 나는 승부욕이 많겠죠. 그리고 비견겁제라고 하는 비라는 성향은 항상 재성을 극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투자, 내가 내가 나의 돈을 내보내서 어느 쪽에다 갖다 여었다는 건 내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투자와 손재는 거의 글자의 차이지만 속성은 비슷하죠. 그래서 비견겁제는 어떠냐면 손재, 재물을 손해볼 가능성이 높죠. 근데 혹 비견겁제 사주가 아주 잘 짜여진 사주는 투자에서 성공하겠죠. 대박. 그래서 비견겁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나간다는 건 아니고 그 투자에서 어느 정도 걷어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하여튼 속성은 저렇게 승부욕,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자기 기운, 뭔가 재를 갖다 내보내고자 하는 그런 기운을 들고 있습니다. 식은 내가 만들어내는 오행이에요. 자식, 제자.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내는 제조 생산하는 기운들을 이야기하죠. 생산력.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내는 말솜씨, 표현력, 언변력, 내가 머리를 써서 만들어내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다 포함이죠. 제가 이렇게 오늘 PPT 작업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뭘 쓴 거예요? 식상을 쓴 거죠. 식의 기운입니다. 창의력,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내는 일거리나 활동력이 전부 다 식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글자는 내가 움직인다는 어떤 활동력에 또 내가 만들어내는 기운이요. 나의 발자국들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도 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냥 먹을 복 이것 자체로의 글자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춤추는 춤 사위, 또는 내가 만들어내는 노래, 가야금 곡조, 피아노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상이죠. 식입니다. 그래서 예체능, 체육의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을 한다. 그 유려한 그것이 뭡니까? 내가 만들어낸 표현력이잖아요.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골프에 왜 그 움직임,
적어도 부드럽게 힘을 빼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 이것 자체가 식상이죠. 그래서 예체능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일거리도 식상에 들어갑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죠. 나의 소유물들, 나의 명령을 듣는 존재들. 그러면 나의 소유물들이 어때요? 나의 부하 직원도 되고, 내 소유물의 대표적인 게 나의 돈이죠. 나의 시계, 나의 반지, 나의 기금속.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이걸 갖다 우리는 돈을 다루는 직업군 하면 우리가 보통 돈 계산하는 직업군, 경제경영이죠. 그래서 제가 경제경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이 직접적으로 숫자로 쌓여 있는 것들, 금융이죠. 그래서 재성이 발달되신 분들, 금융 쪽이나 은행 쪽에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재물. 돈은 항상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 쪽에 있죠. 돈은 움직여 다니죠. 돈이 흐르지 않으면 죽은 거죠. 경제는 흘러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라고 하는 글자에는 이미 역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재의 역마성이에요. 돈은 흘러다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유통, 마켓, 역마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장하고 제가 역마성을 갖다 붙인 거고요. 내가 극하는 오행과 내 마음대로 불릴 수 있는 나의 부하 직원. 그 다음에 재성은 인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극해요. 여기에 사실은 제가 상극관계에는 표기를 안 했어요. 상극관계까지 표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십신을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명리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 재는 재극인을 하는데 인은 나의 모친이고 나의 건강이고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건강이 좀 안 좋아요. 재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따라서 부자치고 건강 좋은 사람 없죠. 돈은 건강을 안 좋게 만들고 돈은 학문을 갖다가 극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 아르바이트 많이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 맛을 알면 공부는 그만둬요. 이게 재극인이에요. 재극인. 저희 집 아이가 재극인 사주라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돈 보기를 진짜 돌같이 봐라. 지금도 경제관념이 없어요. 재극인 해가지고. 네. 대신에 이제 공부로 승부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 인성이 없으면 좀 나을까요? 인성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는 목이 없다고 간담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행은 다 있는 거야, 나한테. 그런데 그 오행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예 없어가 아니죠. 어차피 재극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성이 있다는 건. 간성을 보통 우리가 정관평관하면 간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저는 관살을 합해서 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내 어깨에 무거운 왕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라고 하는 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나라 관자라고 하는 글자에는 명예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옛날에는 관직이었죠. 조직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통제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대유학당이라는 조직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 몇 시에서 몇 시? 1시에서 3시. 지금 통제받고 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10시에 왔다고 해서 수업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들어간다는 그 조직의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직장이죠. 조직, 단체, 동아리는 모든 관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주가 간성이 좋대, 간성이 필요하대,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뭘 한다고요? 동아리 생활 하라고. 동아리, 이렇게 조직이나 이런데, 그럼 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그 학원이나 동아리에 내가 그 조직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시에 수업을 한다, 이런 것들로 통제받고 있죠. 직장, 명예, 승진, 명함, 감투, 조직, 단체 소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성이죠.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우리가 거대한 단체 조직이 바로 사회죠. 그럼 간성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 굉장히 사회적인 인간이겠네. 사회의 통제에 익숙한 인간이겠네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나라, 사회라고 하는 건 각각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국가법일 수도 있고 간습법일 수도 있죠. 간습 아시죠? 법률은 아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관이에요. 관리, 통제. 프랜차이즈. 나는 커피숍을 해요. 그럼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해요.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커피값과 메뉴를 다 지정해 주죠. 그러면 나는 직장인 하라고 했는데 난 관 쓰는 사람인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은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능하다. 직장의 통제에 있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은 안 돼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요 십신관계를 다 응용해야지. 이걸
이러한 사업류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생존할 거 아니에요. 독버섯인지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 지식을 습득해야지 생존할 거 아니에요. 모든 지식이나 학교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시키죠. 우리가 윤리, 도덕,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렇죠? 우리가 예의, 범절이라든지 윤리, 도덕 이렇게 하는 거 우리끼리의 약속이잖아요. 약자를 보호하고 또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힘센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면 맞아 죽습니다. 아, 이게 너무 거친 표현인가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나가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생존하기 위한 지식 습득에 대한 교육이에요. 인성이 많은 사람들, 원래 지식 습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내 사주에 많은 거죠. 내 사주에 인성이 많아. 그럼 어때요? 난 타고나기를 지식 습득하는 재주가 있는 거죠. 어떤 해당 에너지가 많다라고 하는 건 그 해당 에너지와 인연이 많거나 그 해당 에너지가 안 쓰고 싶어도 자꾸 내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많으니까. 그걸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리딩해주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리딩하여서 말문을 트세요. 자격증, 문서에 도장 찍는 것들, 학문, 인허가증, 도장,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니까 건강. 보통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인성으로 보죠. 그러면 약은 코로나 바이러스 약.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관살이에요.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관살을 죽이는 거, 항생제. 그게 바로 식상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항생제예요.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갖다가 어때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식상이에요. 그래서 식상을 면역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식상이 과도하거나 식상이 너무 적어도 면역 능력이 떨어져서 질병을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죠. 자, 십신은 아까도 설명을 했다시피 지금 저렇게 도행으로 만들어서 십신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게 참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든 사람 다 나와 있습니다. 경방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상수역학에. 그래서 쭉 해남자 경방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결국 학자들이 이걸 만들어냈죠. 이 이론을 찾아냈습니다. 십신을 이해하고 세 번째, 너무 기초적인 거죠, 이거. 연, 조상궁, 초년, 월, 부모궁, 청년, 일, 가정궁, 중장년, 시, 자식궁, 말년. 형제 물어보시는 분 있으면 월주가 부모 형제궁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요즘은 형제를 잘 안 물어봐요. 그리고 월주는 나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같은 형제를 의미하죠. 옛날에 부모 같은 형제들, 그러니까 10명을 낳았으면, 그죠? 우리 큰오빠가 아버지 역할을 했고, 이런 당시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꼭 월주를 보고 형제군을 찾지는 않아요. 그냥 요즘은 좀 의미가 퇴색되었으니까, 그게 바로 현대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식을 안 낳는 비용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언급해 주지 않아도 괜찮죠. 좀 다른 해석들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오히려 자식 자리를 갖다 어떤 나의 아랫사람의 어떤 개념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그게 변통을 거꾸로 하면 통변이죠. 원래 통변이라는 말이 변통이에요. 그런데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습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해석해 하는 게 변통이에요. 원래 통변의 의미, 이건 주역에 나오는 말이 변통이죠. 자, 그리고 약간의 합충과 신살. 기본적으로 천간의 합과충은 해석하려면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거 잘 안 외워지세요. 그래서 제가 기초 강의할 때는 3년 안에 외우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기초 강의 때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게. 합과충. 그리고 지지에도 합과충이 있습니다. 지지의 합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합이 삼합이죠. 네, 통변할 때 삼합이 매우 중요하게 쓰여요. 특징적인 신살. 특징적인 신살 중에서 수많은 신살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몇 개의 신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신살, 사명살이라고 하는 그 형살들 종류, 인사신, 축술미, 자묘형살, 뭐 자형살까지, 원진살,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신살이죠. 왼수끼리 만났다는 원진살, 기문간살, 무속에서 매우 좋아하는 신살, 기문간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신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주에. 그러면 신기가 꽤 괜찮겠죠. 귀신 들렸다 이럴 때 신경과, 그럼 신경정신과 질환,
요즘 불면증 약 많이 드시고 계시죠? 밤에 잠 안 오시는 분, 사주 찾아오. 혹 나 기문간살 있는 건가? 즉 신경정신과에 이렇게 가서 약을 받아오는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저 기문간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측 능력이 좋다는 건 그만큼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제 눈에는 저는 좀 약간 예민하지 귀신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예민하신 분은 조금만 바람 소리나, 그죠? 조금만 싸해도 어때요? 뭔가 느끼죠? 이게 기문간살. 그래서 기문간살이 사주에 있으면 무조건 예민하다. 예민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예민하니까 어때요? 남들보다도 어떨까? 보이지 않는 기운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무딘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 소리도 안 들리는데. 기문간, 백호대살. 정말 잘 맞아요. 사주 척경의 백호대살은 주역의 구궁을 돌려서 9,800개 구궁을 돌려서 중궁에 모이는 육식갑자를 백호대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호대살 가르칠 때는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자강 선생님이 설명을 그렇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백호대살 많이 쓰고 있는 신살입니다. 흰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는 신살이니까 무언가 살기가 있거나 망했거나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급격한 문제. 이런 걸 백호대살이라 그래요. 개강살.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신살 중에 삼재 많이 나오죠? 삼재. 사주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친구야, 나 요즘 어려워. 사주 좀 봐줘. 이렇게 딱 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럼 삼재부터 보세요. 삼재를 딱 봤는데 삼재 걸려. 그럼 무조건 삼재 때문이야. 그러면 다 납득해요. 아, 나 삼재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 3년만 참으면 괜찮아진다는 얘기죠? 삼재는 매우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납득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거 다 이해해요. 그러면 3년만 무조건 버팁니다. 그러고 나서 묻죠. 친구야, 3년 후에 네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여전히 왜 힘들지? 그럼 이제 다른 걸 얘기해야 되죠. 공망 12신살, 포태법이라고 하는 신살을 쓸 건데 이 중에서 이 많은 신살이 너무 힘들다면 형살, 원진, 기문, 원진과 기문은 좀 비슷합니다. 백호대살, 개강살 이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 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일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성과 직업을 추론하여 내담자와 신뢰, 라포를 형성을 하는데 뭔가 이 사람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걸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사주 해석을 굉장히 신뢰해요. 근데 내가 뭔가 한 가지라도 맞추면 돼요. 한 가지. 야, 넌 참 마음이 어린데 그래도 은근히 고집이 세네. 모두한테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다. 뭔가 한 가지. 자, 이건 제가 얘기한 약간의 그 합충과 약간의 신살들을 조금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나중에 정규 강좌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거론해서 가겠습니다. 핵심 키포인트.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백호대살이라고 하는 어떤 신살이 있어. 흰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살기를 쓰는 신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기를 쓰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지금 백호대살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호대살의 피해가 없어요. 이걸 갖다 액땜이라고 해요. 직업적으로 물상대체를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업을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직업을 묻기가 어떤 경우는 어떤 사주를 보면 직업이 딱 나와요. 근데 어떤 사주는 직업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직업을 물어보세요. 직업에 따라서 상당히 사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궁금해? 문점사안에 집중하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5가지예요. 비식재간이죠. 선생님 저 동업, 비영업제 보면 되고, 선생님 저 돈, 재성 보면 되고, 선생님 저 취업, 관, 그 다음에 합격 도장, 인 같이 보면 되고, 뭐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세상의 문제는 선생님 저 결혼, 여자 보면 되고 남자 보면 되고, 그러니까 5가지 문제로 다 압축이 됩니다. 선생님 전 변비가 왔는데요. 뭐 보면 될까요? 왜 변비일까? 변비. 발산, 배출, 내 몸 밖으로 생에서 내보내는 것들, 식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리고 올해의 이슈, 2024년의 이슈는 아까 그랬죠. 지지는 너무 많은 복잡한 변화를 한다. 청가는 정말 엄청 단순해요. 합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힘이 강하고 눈에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2024년의 이슈는 무조건 그의 청간이라는 글자만 보면 돼요.